제가 실제 어깨 질환을 많이 봐드리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어깨 아픈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려라 병원 정형외과, 그 중에서도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런 상지를 주로 맡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정형외과 하면 이제 목도 있고 척추도 있고 고관절, 무릎, 발, 손 막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어깨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인데 20대 학생 때 헬스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하게 되잖아요. 벤치프레스 하다가 어깨를 한번 삐끗했어요.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묵혔죠. 그걸 방치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제가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고 특히 어깨 아프시면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진료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어깨가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깨만큼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림에 6가지 동작이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동작이 전체적으로 다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죠. 거의 360도 가까이. 근데 사실 다른 발목이나 발, 그다음 척추 이런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깨는 그런 점에서 되게 기특한 관절이에요. 참 기능도 많이 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하고 싶은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어깨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한번 일상생활을 따라가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지개 켜시잖아요. 그 다음에 출근해야죠. 출근하려면 머리 감아야 되잖아. 머리 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다 올라가야 돼요. 안 좋으신 분들 불편하신 게 머리는 감는데 세수는 하시는데 뒷머리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아침 해 드셔야 되면은 높은 데 있는 걸 꺼내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어깨가 쓰이고요. 밥 먹을 때도 다 필요해요. 음식을 끌어당겨서 입에 가져가는 것 자체가 팔꿈치랑 손목도 다 작용하지만 어깨가 위로 올라가줘야 되고요. 입으로 가져가려면 어깨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음식을 짚으려면 안쪽으로 돌아가고, 이 움직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모르죠. 왜냐면 너무 당연한 동작이니까. 다음은 뭘까요? 이 재킷을 입는 거 아니면 잎이 트여있지 않은 옷도 사실 엄청 입기 힘든 옷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팔을 한 걸 끼우려고 하면은 뒤로 팔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앞으로 회전이 돼야 됩니다. 운전할 때 당연히 필요하죠. 어깨가 올라가서 왼쪽 바깥쪽, 우리가 몸으로 운전하지 않잖아요. 어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다 어깨가 잘 기능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일상생활 중에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골프 칠 때 어깨 엄청 중요하죠. 어깨 질환이 있으시면 골프 잘 못 쳐요. 비거리도 안 나오고. 탁구 칠 때 어깨 되게 중요하죠. 스매싱, 배드민턴, 수영. 특히 밑에 배드민턴, 수영은 제 생각에는 어깨 기능이 이 운동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끼치고요. 실제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보다 아래가 더 많아요. 이렇게 운동하려고 해도 어깨가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도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어깨의 기능이 굉장히 대단하고 기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깨 하는 사람이니까. 기특했던 어깨가 아파요. 아프면 이제 이렇게 찡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동작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해져서 묵히다가 보통 병원으로 오게 되셔요. 이제 어깨가 아프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어깨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처음에 이제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질환이 있는 게 바로 어깨. 물론 어깨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어깨에 이런 여러 가지를 맞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실제 어깨가 이렇게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2개의 질환을 꼽자면 오십견, 회전근개. 반대로 말하면 오십견, 회전근개만 괜찮아도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 이상의 나이에서 어깨 쓰시는 거에 큰 무리가 없기도 해요. 반대로 또 말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포커스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두면 나아지는 어깨병이 있다? 정답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만큼 대단하기는 해요. 웬만한 거는 버팁니다. 첫 번째, 50견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50 플러스 견이라는 말인데요. 견은 어깨라는 의미고요. 50세에 생긴 어깨 질환이다. 얼마나 사실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깨가 뻣뻣해지는 그 질환을 우리가 50견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질환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괜찮아지기도 해요. 신기하죠? 오십견이 오면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깨 아프고 어깨 못 쓰고. 자, 그러면 어깨 아픈 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어깨 아픈 거 플러스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어깨만 문제가 아니고요, 팔꿈치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손목까지 저리고 목까지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분 오래되셨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증상은 밤에 자려고 눕거나 아니면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깹니다. 웬만한 통증은 사실 주무실 때쯤 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다가 깬다는 거는 진짜 큰 통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좀 더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운동 제한은요,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건커녕 얼굴보다 높은 어깨에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감을 때 뒤에 안 되는 거 플러스 여자분들 브래지어 끈 풀려고 이렇게 어깨 뒤로 팔이 돌아가는 이게 안 돼서 오십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뒤처리, 용변 보고 뒤처리 안 되시는 거, 바지 뒤춤 끌어올리는 거, 이거 다 안 되세요. 오십견의 주요 증상 두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어깨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요 흰색이에요. 원래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돌려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 관절막에 염증이 한번 확 오면은 염증이 지나가면서 관절막이 굳고 뻣뻣해지고 두꺼워져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유착이 되면서 안 움직여집니다. 어깨를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움직여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굳어지는 질환인 건데,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 해요. 굳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뻣뻣하게 굳은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오십견은 우리가 50대에만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에도 생길 수 있고요, 80대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이대에 가장 많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저희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50세에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50대에 생기면 다 이건 줄 아세요. 오십견의 진단은 사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1번, 제일 중요한 건 팔이 안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안 움직이는 범위는 물론 다양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상생활 중에 활동이 잘 안 돼요. 팔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굳어야 오십견이에요. 팔이 잘 돌아간다. 근데 내 나이가 50살이다. 50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가 체크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안 움직이면 50견이구나. 50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노화, 혈액순환, 목 디스크. 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인 답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는 원인을 잘 몰라요. 우리 어깨에 생기는 감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오면 내가 불편하고 당하는 거죠. 이유 없이 생긴 오십견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시면 수술받고 치료하나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폐렴으로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면역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왜? 우리 몸의 면역이 다 잡아먹으니까. 이 어깨도 비슷해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오셨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치료 안 하고 놔둬도 좋아지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 오십견은 1년, 2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좋아지면 몇 개월 내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게 문제죠. 원인이 있는 오십견이다? 1, 2년 지나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어깨 전문가한테 오게 되세요. 치료가 좀 오래 걸리죠. 대부분 어깨 아프시면 제일 먼저 가는데 제가 물어보면 한의원 많이 가세요. 아니면 주로 이제 통증의학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를 많이 가세요. 그런데 가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깨가 불편하시면 바로 정형외과 중에서 어깨를 보시는 의사한테 오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고생을 제일 덜한다. 어깨를 보시는 분한테 제대로 잘 치료하면은 대부분은 1, 2개월 내에 많이 좋아지세요. 초음파 쓰죠. 운동 재활도 하죠. 관절을 꺾는 관절 수동술도 하고요. 관절 내시경, 수술. 물론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를 저희는 막 적극적으로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프면 약 드셔야죠. 물리치료 받아야지. 그러면서 통증을 좀 줄여드려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아픈데 치료 억지로 하다가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고 물리치료하고, 너무 아프시다 바로 주사 놔드립니다. 주사를 놓으면 사실 대부분은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잘 안 오셔요. 원래 중요한 치료가 이제 다음 단계인데 안 오다가 약효가 이제 사라지는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오시죠. 약이랑 주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만약 영원한 거면 한 번 먹고 한 번 주사 맞고 끝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길어야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면 주사 효과는 사라져요. 사라지면 다시 어깨 통증이 도질 수가 있습니다. 도지지 않게 하려면 굳어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짜증나고. 왜냐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주기가 어려워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치료예요. 그냥 시간이랑 장소랑 내 몸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시계추라고 해서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시계추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팔에 힘을 빼고요. 앞으로 뒤로 늘어뜨리세요, 늘어뜨리세요, 돌리세요. 요거 많이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막대기 기구 같은 게 필요한데요. 집에 있는 긴 우산, 지팡이 아니면 등산 스틱 길다란 것만 있으면 돼요. 아픈 어깨를 지팡이 위에 손을 얹어두고 안 아픈 팔로 지팡이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 없이 올릴 수 있는 거죠. 쉬워 보이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약이랑 주사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왜? 한 달, 두 달 뒤에 약 주사 효과 빠졌을 때 어깨가 안 아프려면.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완치가 됩니다. 2번 운동은 옆으로 돌리는 운동. 지금 그림처럼 지팡이를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어깨를 등 뒤로 해서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 동작이 안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어떤 동작이 안 됐죠? 속옷 푸는 거나 용변 보고 뒤처리 이게 잘 안 되세요.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요 동작을 하셔야 돼요. 꼭 막대기 아니어도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손을 잡고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수건으로 잡고 위로 부드럽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되셨던 분도 오래 하고 계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런 기구도 실제 외래 오시면 드리는데 집 문 같은 데 이거 설치해 놓으시고 도르래 운동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원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도 해드리는데 어깨 너무 아프신 분들은 운동이 잘 안 되고 힘드세요. 통증을 또 줄이고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던 근육의 긴장도 좀 낮추고 전체적으로 저렇게 통증 줄이고 마사지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밸런스를 평가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더 도와드리는 도수 치료를 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다 했는데 안 좋아지신 분들 계세요. 근데 안 좋아졌다는 게 조금 안 되는 정도면 상관없지만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하는데 제한이 심한데 약, 주사, 운동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운동을 열심히 못 하시는 분들, 아파서 못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 하시는 경우에는 1년, 2년 가져가시게 돼요. 너무 심한 통증이나 너무 심한 운동 제한이 있으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의사가 어깨를 꺾는 거예요. 어깨를 잡아서 위로. 그래서 이 실제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환자분은 이제 마취되어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데 팔을 위로 꺾어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앞으로 옆으로. 실제 제가 해보면요,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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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요. 안에 굳어있던 붙어서 유착되어 있던 조직이 끊어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자지러지기 때문에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끔 마취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실제로 요것밖에 안 되시는 분이 시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운동, 재활 운동 하실 때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 하진 않고 안 좋아서 계속 힘드신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이게 하기 전과 후예요. 전에는 23도밖에 안 굽혀졌던 게 정상 각도인 90도까지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마취하고 5분이면 끝나요. 바로 그날 집에 가실 수 있고. 제가 너무 심한 분들은 이거 말씀드려요. 근데 조금 겁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겁내시지 말아라. 효과 좋다.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저거 했는데도 안 되고 심지어 꺾기 했는데도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합니다.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안 좋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회전근개나 다른 어깨 질환이 있어서 같이 손을 봐야 될 때 주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염증을 같이 제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수술은 이렇게 해요. 지금 이 기구로요, 하얗게 생긴 관절막, 여기 생긴 이 관절막을 잘라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노란색 보시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사진이 요거고요. 관절막에 있는 염증도 다 제거해 줍니다. 굳어있던 관절막을 직접 눈으로 다 잘라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훨씬 좋죠. 그리고 다른 질환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이면서 가장 강력한 치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여기까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그냥 두면 망가지는 어깨병이 있다? 그냥 두면 망가지는 어깨병이 사실 많아요. 아까 사실 오십견도 엄밀히 말하면 오래 두면 안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어깨 힘줄 끊어진 거죠. 힘줄인데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힘줄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조직이에요.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먹다 보면 질긴 조직 있죠. 힘줄입니다. 힘줄. 힘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움직일 수 있고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힘줄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됩니다. 근육이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힘줄 없으면 근육도 다 마르고요. 다 위축돼서 말라 비틀어져요. 회전근개 힘줄은요,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앞쪽, 위쪽,
뒤쪽 2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요. 어깨를 전방위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힘줄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도 또 2가지. 근데 오십견이랑 좀 달라요. 어깨 아픈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깨의 어디? 앞쪽과 옆쪽, 위쪽 여기가 주로 아프세요. 오십견은 전체적으로 다 아프시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거고요. 어깨 회전근개 안 좋으신 분들은 주로 여기가 아프세요.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회전근개 이상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팔을 등 뒤로 돌리면 똑같은 부위가 아픕니다. 저 옛날에 어깨 다쳤을 때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등 샤워할 때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반대 손으로 저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이 안 된다. 이 오십견이랑 조금 달라요. 오십견은 뭐였죠? 하려고 해도 내가 아파서 못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달라요. 힘이 잘 안 들어가고요. 힘을 주면 아파요. 그래서 하시기 어려운 게 뭐냐면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는 거가 잘 안 되고요. 특히 뒷좌석에 있는 잠바를 집으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리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 앞쪽이 아프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동작이 회전근개 파열 때도 안 돼요. 양상은 좀 다르지만 운동도 당연히 좀 어렵죠. 힘 못 쓰니까. 제일 못 하시는 게 배드민턴, 수영. 이거 잘 못 하세요. 회전근개가 손상되고 파열되면 이렇게 찢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 먹듯이 힘줄도 나이 들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던 힘줄이 낡고 탄탄한 거 탄성 있던 게 줄어들고 나이 들어서 많이 쓰고 약해지고 우리 몸이 다 그렇죠.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이렇게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찢잖아요. 그때 팔로 팍 짚으면서 제일 많이 다칩니다. 손목골절 겨울에 진짜 많이 오시고요. 어깨 쪽으로는 이 회전근개 파열. 물론 이제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다 세트처럼 정말 많이 오시는데 무거운 물건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수영 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은 오히려 괜찮은 경우가 좀 있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 시작하시면 무리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깨 아프시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를 사용을 덜 하고 상대적으로 팔꿈치나 목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랑 팔꿈치 쪽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한 느낌 플러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간혹 계세요. 왜? 취미생활 못하고 원래 하셨던 일도 잘 못하고 뭔가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이 생기니까 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사실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뭘 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이 회전근개 파열, 다행인 거는요, 치료하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두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모르고 사시거나 아픈데 참고 살거나. 그냥 두면 문제가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개입해서 치료해드릴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회전근개 힘줄이 원래는 처음에 찢어진 직후에는 요만큼만 찢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벌써 요만큼 들어갔죠? 더 오래 지나면 여기까지 말려 들어가요. 구멍이 처음에는 요만큼만 꼬매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오신 분은 이만큼 꼬매야 되고 사실 이거는 꼬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안 꼬매집니다, 잘. 근데 잘 치료 제때 하면 어깨를 잘 쓸 수 있죠.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아프니까 똑같이 약이랑 물리치료해서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주사 치료해드려요. 주사 치료하면 많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당장 아파서 못 자는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힘줄 파열이 심하지 않으면 바로 수술하진 않고요. 힘줄을 재생할 수 있는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 아니면 체충격파와 같이 몸에 있는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힘줄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실제 많이 좋아지시고요. 근데 이제 파열이 크다. 그러면 저런 걸로는 안 돼요. 우리 옷 양말이 다르면 그냥 쓰지만 완전히 구멍 나면 메꿔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버려야죠. 근데 1000만원짜리 실크 양말이에요. 네, 꼬매서 신어야죠. 우리 몸은 1000만원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고 꼬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찢어진 구멍을 실을 이용해서 원래 위치에 딱 갖다가 딱 고정을 해서 꼬매주는 거예요. 꼬매주면 결과는 좋습니다. 이만큼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찢어진 데다가 이게 실을 이용해서 다 꿰매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구멍을 없애준 거죠. 실제 더 큰 분도 있어요. 이만한 분들도 최대한 꼬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작을 때 꼬매면 더 좋죠.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전같이 쭉 다 째고 확 벌려가지고 다 눈으로 보면 수술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구멍 5군데 정도 뚫어가지고요, 작은 기구를 집어넣어서 TV 화면 보면서 수술합니다. 구멍을 작게 내다 보니까 피도 덜 나고요, 회복도 빠르고 정밀 카메라로 수술을 하니까 화면에 조그만 파열도 이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쪽 깊숙한 데도 보죠, 크게 보죠,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문제는 뭐야? 제때 수술 안 받는 이런 분들이 가장 저도 항상 마음이 제일 아프고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화나기도 하고. 사실 초기에 잘 확인이 돼서 건강한 치료를 받고 재활운동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주로 이제 중장년 이상의 나이 때는 워낙 그 아픈 거를 참고 일하시고 지내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엄청 아팠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잠 못 주무시거나 근데 침 맞고 주사 맞고 괜찮아서 지내시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미 다 회전근개 파열이 다 진행돼가지고 남아있는 힘줄도 없고 뼈와 뼈가 서로 맞닿고 관절염이 생기면서 뼈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 직전까지 많이 오세요. 어떻게 제 외래 오시냐면 팔을 못 들어서 보세요. 팔을 못 드는 게 오십견 증상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하면은 보통 이렇게 힘을 줘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세요. 왜냐면 어깨에 힘이 없으니까 몸을 쓰는 거죠. 이걸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래에 오시면 아까처럼 이쁘게 힘줄 꼬매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관절 하셔야 돼요. 인공관절도 하면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결과도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좋아하세요. 힘줄 꼬맬래? 인공관절 할래? 어떤 거 하시겠어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 인공관절 수술 좋지만 힘줄 꼬맬 수 있을 때 꼬매면 더 좋죠. 오늘 기억하실 거 제가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평소에 조심히 쓰는 거예요. 뭐 조심히 쓰라는 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리한 운동, 무리한 일 피하시고 어깨 아프실 때 그거를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어깨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와서 한 번은 진료 보세요. 뭐 진료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에 엑스레이 찍는 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들 나이 때 강의하러 가면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어쨌든 전문의 치료받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십견 증상,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있으면 꼭 어깨 전문가한테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설령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어깨 전문가한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이도 회전근개 파열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아까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전문가한테 진료받고 진료 한번 받았는데 괜찮아졌네? 회전근개 파열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병원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조금 주기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는 와서 저희 의사들 한번 얼굴 보러 오세요. 잘생기진 않지만 와서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때 치료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